이달의 승소 사례로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사안은 미취학 아동 두 딸에 대해 양육자로 승소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빠의 양육권이면 일단 힘들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리고 뭐 딸일수록 이제 재판부에서도 엄마를 좀 이런 유리하게 본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오시죠. 근데 우리 의뢰인분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조정으로 양육자로 지정된 사안인데요. 일단은 혼인 중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상대방이 양육자로서 아주 적합하진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또 의뢰인분은 별다른 귀책 사유도 없이 왜 이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만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아이들을 계속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아빠가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두 딸을 주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본격화된 사안입니다. 우리 보면은 양육권이 좀 치열하고 뭔가 어려울 것 같은 사안에 승소 사례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그거를 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계속 있으세요. 아빠의 양육권도 좀 어렵다고 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돌이켜보면 공통점이 아빠가 뭐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고 즉 안정적인 양육 환경 하에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현상을 이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얻어내는데 유리할 수가 있죠. 또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 부각되는 경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또 의뢰인분들이 양육 의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게 되면 저희가 특히 뭐 서면으로 좀 유리한 부분을 잘 부각을 시켜서 이제 재판부에 전달하는 게 결합이 돼서 결국에는 승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판결로 결국에는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결국 상대방의 설득에 성공하여 뭐 아이를 우리한테 뭐 보내거나 또는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수긍하에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 사안의 경우에도 사실 의뢰인분이 중간중간 좀 쉽지 않은 순간들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특이점이 있어요. 라는 걸 저희가 전달을 해도 사건의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 판사님 또는 조정을 할 경우 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사를 거칠 경우 가사조사관 그리고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할 경우 상담위원 이렇게 이 사안에 개입하는 많은 관련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중에 한두 분 정도는 엄마 양육권 왜 덮어놓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 분이어도 의뢰인분 입장에선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위축되시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도 첫 조정 기일에도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어차피 첫 조정 기일에 판사님이 우리 의뢰인을 바로 임시 양육자로 지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조정장에서는 좀 불안한 말씀을 하기는 하셨다. 근데 이거는 진행하기에 따라서 이쪽의 의지도 뭐 좀 체크를 해보고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 뭐 이쪽도 양보 가능성, 저쪽도 양보 가능성 말하다 보니 그런 것일 수 있고 결국엔 임시 양육자로 지정 받으셨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다였고요. 다만 또 상담위원분이 우리 의뢰인분에게 이제 상담 받으실 때는 제가 같이 가지를 않거든요. 의뢰인분만 이제 상담위원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아빠가 애 키우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엄마도 한 몇 달 키워보게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의뢰인분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은 판사님께 이런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뭐 중간에도 갑자기 애를 보내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등등등등 드리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을 좀 안심하시고 일관된 의지를 유지해 주셔야 된다. 아니 그럼 소송 중에 몇 달은 여기 있고 몇 달은 저기 있고 애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이것은 우리 의뢰인분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거는 아이들을 위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조언을 드렸고요. 그래서 무사히 상담위원님의 설득에 넘어가 아이를 보내거나 양보하지 않고 상담 절차를 마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정기일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판사님이 바뀌어 있으셨죠. 그래서 새로운 판사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우리 쪽에 양육자 지정이 좀 유리하다는 심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불성립돼도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자. 인데 만일 오늘 좀 끝내고 싶으시면 원만하게 어느 정도 부수적인 부분을 좀 합의하셔서 조정을 하셔도 된다였죠.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그냥 뭐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양보해도 괜찮다. 양육비도 정말 최소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판결에 가도 이런 유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이 엄마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 선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자 라고 하여 저희가 이제 양육자로 지정이 되고 면접 교섭도 기존에 하는 것보다 조금 합리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아이를 빼앗긴 엄마인데 뭐 조정위원들이 덮어놓고 아빠가 애 데리고 있으니까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아빠니까 양보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일단은 뭐 덮어놓고 유리, 덮어놓고 유리. 그런데 이제 제가 늘 구해드리죠. 거기에서 이제 섣불리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에 따라 평정심을 잘 유지해 주시는 의뢰인분들, 이런 분들이 사건도 원활하게 풀리고 결과도 잘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소송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의뢰인분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이제 편하네요. 또 의뢰인분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그 각 관련자들을 만날 때에도 굉장히 그 일관된 의지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민되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또 그 사안에 맞게 이제 헤쳐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제가 아이를 위해 내가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미리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